죄송합니다. 26년 6월 3일 수요일 9시 33분 만보 걷기 72일차 촬영 60일화. 안녕하세요, 만보 꼬북입니다. 오늘도 렛츠고! 네, 오늘 시작 잘 아시죠? 저번에 찍었던 264님입니다 시작을 264님에게 응원을 받고 출발하겠습니다. 힘차게 렛츠고!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보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10은 안 되지만 10은 안 되는 9 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야, 저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그런 조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고라니, 이야, 이제 두 자리를 좀 넘어가는 시기가 온 건가? 제가 여기 와서 프로젝트 2101 만보 꼬부기로 변경한 뒤 이사 오고 이렇게 이제 입질이 오네요. 솔직히 열심히 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 늘고 점점 말하는 것도 좀 더 잘하게 되고, 촬영에 큰 화면에 지장 없죠. 일단 그게 가장 큰 거 같고, 또 무튼 또 72일 차니까 대단하죠.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진짜 두 달이 넘었네. 야, 이제 또 30일 정도 지나고 나면 100일차 이제 세 자릿수인데, 와, 그때부터는 이제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은데요. 내가 정말 이 두 자릿수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가 마의 구간이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수습 기간 보통 3개월이니까 그 기간을 넘어서는 날짜가 되겠죠. 거기다 또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가 되면은 큰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 세 자릿수부터는 999 1000을 돌파해야 하니까 와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맞아, 또 하나 생각한다면 1000일이 됐을 때는 진짜 정말 제가 어느 정도 뭐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크게 엄청나게 그런 걸 바라진 않고, 그냥 계속 유튜브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돈도 벌 수 있는, 수익이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진짜로. 그러면 그런 또 상황이 더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또 저희 엄마가 또 며칠 전에 무슨 회사에서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16시간.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솔직히 18시간이잖아요. 맞죠? 거의 16시간 근무에 한 출퇴근 왔다 갔다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까지, 일어나는 시간까지, 그런 것까지 합치면 2시간 정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18시간. 결국 집에 가서 바로 잔다고 해도 6시간을 잘 수밖에 없다.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나이가 68년생인데 엄마가 아이고 넘어질 뻔했다. 넘어졌쥬? 어쨌든 맨날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니까 70일 넘어가니까 하체가 좋아져가지고, 맞아, 종아리가 와우 종아리 단단해졌어요. 원래 하체가 또 튼튼해요. 오래 살죠. 아무튼 돌아가서 그렇게 엄마가
68년생이다. 네,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16시간 근무를 했다. 실질적으로 자는 시간은 출퇴근 시간까지 포함하면 플러스 2시간이니까 겨우 6시간밖에 안 된다. 바로 잔다고 하면. 이거 참, 뭐, 주 6일 일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원래 8시간씩, 딱 8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포함해서 보통 96잖아요. 그러면 9시간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교대 근무하는데 3교대 하니까 딱 8시간.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6일 동안.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연장 근무를 8시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나눠서 12시간 12시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엄마가 뭐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그나마 편하다고, 나눠서 하면 더 힘들고 하다고, 그렇게 해서 막 16시간을 하루에 이렇게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참 그걸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진짜 솔직히 이런 얘기는 조금도 아니지. 사실 맞으니까 60년대 70년도에도 공장의 사장들은 그때 당시에도 뭐 몇십억 몇백억씩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절과 지금의 시절에 월급의 차이는 정말 옛날에는 30만원 받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일단은 제외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는 물가가 아예 전혀 맞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근데 그 시절에도 그 공장 시장 사장들은 또 십몇 억씩 백억씩 이렇게 벌었죠. 이미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직원들은 이렇게 시대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그렇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월급에 대해 보면은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서 힘들다, 공장 사장들 죽겠다 다들 하시는데, 네, 그렇게 힘든 공장도 있겠죠. 그런데 참 웃긴 게,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연장 근무를 시키면서 굴릴 수 있는 돈은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다, 이렇게 인건비를 주기가 참 힘들다 했으면 그런 연장 근무를 시킬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냥 전체적으로 더 깊게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아시잖아요. 맞죠? 거의 다.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참 이런 게, 저도 회사를 다니고 공장을 가고 다 해봤었지만, 이래서 중소기업은 사실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등등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대기업은, 네, 보장해주죠. 보장해주고, 그런 근로의 기준에 대해서 돈을 떼먹던지 그런 게 전혀 없고, 또 그게 가장 크죠. 또 맞아, 여러가지 법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급여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은 장난 아닙니다. 저도 항상 느꼈지만, 여전히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는 아웃소싱이라 말하고 어린애들 돈 떼먹는 그런 악덕한 사장들 정말 많거든요. 3.3% 무슨 취직하는데 퇴직금 명목하에 3.3%는 개인 사업자. 참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 네,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곳에 가본 적 있었으니까,
전화번호부에 등록을 하죠. 등록하면 카톡이나 이런 거 뜨니까 보시면 카톡에 뜨면은 그 사람의 가족도 보이죠. 다 맞죠. 참 행복해요. 네. 세상 부를 거 없는, 네, 아주 단란한 가족의 사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데, 야, 그렇게 자신의 가족은 그렇게 중요하고 애지중지하면서 남들, 이런 직원들의 가족들은 그저,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더 커질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취직을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대한민국은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중소기업은 분명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중소기업의 기준들은 보통 그냥 공장, 뭐 단순 노동이나 뭐 기계를 돌리거나 이런 등등 있잖아요. 뭐 나름의 그래도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배워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뭐 자격증을 따서 뭐 전공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참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사람의 그 힘든 그런 마음들을, 힘든 상황들을 이용하죠. 네. 아무튼 그냥 좀 씁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이도 있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 꽤 있을 텐데, 또 서로 다 비슷비슷한데, 사장이나 뭐 나이도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참 그렇거든요. 뭐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긴 하죠. 뭐 열심히, 네, 아니 뭐 다른 곳을 취직하던가 아니면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네, 다른 일을 하던가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일들을 하든지 하면 되지만, 또 그러기가 참 힘든 세상이긴 하잖아요. 맞죠? 아무튼 좀 정상적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루에 뭐 나눠서 뭐 한다고 한들 16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솔직히 제가 어릴 때 옛날에 또 그 쿠팡에서, 뭐 얘기할게요. 쿠팡에서 일한 적 있었는데, 야,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 많거든요. 또 근데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좀 일을 많이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직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또 무기계약직 이렇게 권유를 받았었거든요. 네, 저랑 동생도 같이 다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딱 저랑 동생 2명만 무기계약직 이렇게 권유 받았었는데 당연히 하지 않았죠. 다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는 잠깐 그 프로모션 한다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잠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있을 때 돈은 벌어야 하니까 갔었는데,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인데 참 신기해요. 보면 거기 관리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현장 관리자들 다 강압적으로, 정확하게는 강압적인 면을 보이면서 친절한 척 하면서, 네,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굉장히 이용하면서, 교묘해요. 참 보면은 참 그 사람의 그 좋지 못한 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네, 뭐 물류센터에서 일하면 힘든 거 아시죠? 당연히 택배 노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상하차, 택배 상하차만큼은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정말 그건 죽을 것 같으니까. 저도 그거 해봤거든요. 네, 꽤나 해봤는데 그만큼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해봐서 그런지 쿠팡 가니까 좀 잘 했겠죠. 맞죠? 무기계약직 권유 받았겠죠. 네. 아무튼 저 말고도 다른 어른분들, 이렇게 제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야, 그 젊은, 꽤나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젊은 이런 현장에 있는 관리자가 강압적으로 연속 근무 쉬지 못하게 하고, 그 쉬는 시간도 없어요. 사실 진짜 없거든요. 쉴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개판인데, 그 참 쓰러질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일하면. 하루 막 연속 근무로 막 5시간씩 막 이상으로 한 번도 아니고 그래 한 3번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5시간 연속 근무, 쉬지 않고, 전혀 쉬지 않고. 야, 저도 힘든데 다른 그 어른들은 어떡하겠어요.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서 죽겠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가서 한마디 했죠. 가서, 아니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냐 하니까, 뭐 네가 이렇게 법을 어떻게 하냐, 뭐 우리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거다, 뭐 그냥 근무하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튼 근데 저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그런 근로법 조금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딱 쉬고 했습니다. 네. 다른 또 몇몇 아저씨들은 또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뭐 쉬진 못했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일단 쉬어야 할 거는 쉬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겨우 쉴 수 있는 그 시간 10분 15분입니다 네, 겨우.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제대로 앉아있을 곳도 없어요. 근데 그 10분 15분만 좀 별것도 아니에요. 2시간에 한 번만씩 이렇게 주면 끝나는, 그 5시간 근무하면 최소한 2시간 반, 딱 한 번만이라도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한 번을 주기가 싫어서 그렇게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러는 게 참 역겹더라고요. 참. 그리고 거기 있을 때 임금도 제대로 이렇게 지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프로모션에 그 있었을 때 돈에 관한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돈이 적지도 않아요. 그 돈이 막 100단위예요 100단위. 근데 그 돈을 지금 못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 꽤 있었어요. 저도 못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그래도 가서 뭐 녹음도 하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알아보고 해서 다 받아냈고, 네, 다행이긴 한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받아주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제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남의 거를 이렇게 같이 해주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적극적이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잘 못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무튼 그분들은 못 받았습니다. 네. 무튼 저는 다 받아내고 나서 그 급여를 지급해주는 그 사람은 회사 나갔더라고요. 네. 자의로 나간 건지 뭔지 모르겠더만, 네, 나갔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안 지키는 거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쿠팡 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런 거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사실. 네, 구멍이 날 줄 알긴 알았어요. 그때도 굉장히 뭐 사람을 무식하게 굴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그 직원들이, 네, 없어지면, 현장 직원들이 없어지면 그 쿠팡이란 건 무너질 텐데, 잘 해줘야 할 텐데, 참 진짜 우리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쩌다 오늘 또 근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냥 좀 뭐랄까,
참 아쉬워서 21세기에 이렇게 잘 사는 잘 사는 나라에서 이런 무슨 후진국, 네, 이런 후진국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다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데, 뭐 아웃소싱이든 뭐 이렇게, 제가 원래 살던데 그 동네도 여기도 많아요. 사실 여기도 있어요. 보니까 찾아봤는데 한번 궁금해서, 노가다를 가든 뭐 공장을 가든 뭐 아웃소싱 이렇게 통해서 지급하는 금액도 적고 많이 적고, 그리고 막상 이렇게 가고 나면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내가 봤던 조사했던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보내고 그리고 급여도 달라지고, 그리고 근무 조건도 달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시간대 때문에 이렇게 좀 괜찮은 곳에서 잠깐 좀 일하고 싶었는데, 조금씩만. 그런데 갔는데 그냥 뭐 덩그러니 사무실 하나 있던데, 갔는데 느낌이 딱, 야 여기 좀 느낌 안 좋은데, 그렇긴 했었거든요. 갔는데 오자마자 인사하고 신분증을 바로 달래요. 네, 그 새끼가 아니 무슨 오자마자 신분증만 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신분증 주시면 다 빨리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빨리 신분증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뭐 하더라고요. 네, 하길래 저는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공고에 올려뒀던 그 회사가 맞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때 똑같은 일을 하는 건지 그거를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알려줘야지, 뭔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냐고, 당신 경찰이냐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래서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하면서, 그냥 가실 거면 가세요 하길래, 제가 거기서 이런 사기꾼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욕 한번 하고 시원하게 나갔습니다. 아무튼 진짜 너무 역겨워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카톡에 추천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 아웃소싱이든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그 업체 그 관련자가 저장하면은 카톡에 뜨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하다니까요. 지들 가족이랑 이렇게 애기랑 찍고 이런, 진짜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이런 악덕한 사람들이. 사람은 아니죠, 맞다. 이런 짐승 새끼들이. 나중에 뭐 당연히 이렇게 피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은, 피 빨아먹는 이런 짐승들은 당연히 나중에, 저번에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 큰아버지 뭐 그런 것처럼 죽기 이전에 이렇게 그런 걸,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뭐 살아있을 때는 뭐 큰 업보를 받지 않아도 딱 죽을 때 되면 본인이 느끼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 건 다 되돌아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만복고보기 참,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너무 엄마가 너무 힘든 게 열받았나봐요. 하여튼 어쨌든 제가 천일이 되기 전에 더 좋은 일이 생긴다면 뭐 엄마도 그만뒀으면 좋겠고, 네,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만복고보기 11,284보 걸었습니다. 와, 너무 많이 걸었어. 너무 길면 또 싫어할 텐데 최대한 한번 줄여볼게요. 네, 아무튼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